네, 안녕하십니까. 대퇴골의 정복과 뇌고정 수술에 관해서 설명 및 동의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이라고 하면 대퇴경부, 대전자부, 대퇴간부, 원위대퇴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뇌고정술에 하는 수술인데요. 환자분의 질환 상태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혹시 아프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심장질환, 신장질환, 그 외에 드시는 약물, 당뇨병이 있으셨는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는지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절 부위는 우리가 정복을 반듯하게 하여서 원래 해부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뇌고정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안에를 견고하게 고정해주는 수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하게 되고 견고한 고정으로 인한 골 유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빠른 보행과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술 부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단시간으로 하면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또 그 이상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의 형태, 그리고 분쇄 정도, 상태에 따라서 소요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고관절의 대퇴경부, 전자간부, 간부, 원위부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사못의 내고정 혹은 금속판의 고정, 그리고 골수광 내 금속정 삽입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크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술하는 방법은 골절 부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관월적인 방법과 골절 부위를 보지 않고 정복을 해서 뼈를 맞추는 비관월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뼈를 조금 더 유압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관월적이든 비관월적이든 정복 이후에는 내고정물을 삽입하여서 견고한 고정을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발현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들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술 후에 2-3일간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PCA라고 하는 통증 자가 조절법을 활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병동에 입원하신 병동에서 통증 조절을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엉덩이 주사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혈입니다. 출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에 대비해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수혈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 후에 너무나도 출혈이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빈혈 수치 검사를 해서 수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직후에 항생제 사용을 해서 예방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부위의 골절입니다. 골절부를 고정하고 나서 골절 주변부에 추가적으로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문 합병증이기는 하지만 골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소적, 전신적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은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절 수술에서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금속 고정물이 해리가 되거나 또는 실패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골절을 유도했던 금속판이나 나사못 또는 골수광 내 금속정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충격에 의해서 수술 후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저희 의료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니 그것에 잘 따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PCA, 통증 자가 조절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A를 하는 것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술 후에 생기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PCA는 대부분 아편제제에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PCA 사용 중에 오심, 구토, 구역이 날 수 있고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PCA를 신청하셨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에 의한 공포와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PCA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수혈 항목입니다. 수혈 항목 역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고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출혈의 가능성이 있고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평소에 피를 만들어내는 빈혈 수치가 낮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저희가 대부분 전혈이라고 하는 빨간색 폐계들은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수혈을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출혈량이 많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혈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혈 전에 피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환자의 혈액형을 확인하여서 정확하게 수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혈의 부작용으로 마찬가지의 저혈압 또는 발열, 오심, 구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혈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수혈은 즉시 중단을 하고 그 처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후에 건강 관리와 그리고 상처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2, 3일 간격으로 상처 소독을 하고 있고요.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실밥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상처 소독에 사용했던 테이프로 인해서 피부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면 바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물지만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치매 현상인 선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 혹은 통증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증상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은 호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에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과 여러 가지 동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담당 의사 이봉주입니다.